안녕하세요. 아마도 성악살롱 아마도 합창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4월 리뷰로 4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인천 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 연주회 윤의중 예술감독 취임 연주회 보러 왔습니다. 인천 시립합창단은 제가 지난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했을 때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천 시립합창단의 본거지인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 와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소문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2018년도 11월에 일단 1단계로 콘서트홀이 먼저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둘러보면은 아직 이제 2단계, 3단계 그 미술관과 오페라 하우스가 지어질 곳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트센터 인천은 굉장히 호평 일색인 콘서트 홀입니다. 지난번 부천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그 서울 이외의 외곽에 세계적인 수준의 그 콘서트 홀 음악단들이 많이 지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자랑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본거지로 삼고 있는 인천 시립합창단이 오늘 윤의중 예술감독 올해 1월에 취임하셨죠. 그래서 그 취임하신 이래로 첫 취임 연주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레퍼토리 구성을 쭉 보니까 전통적인 합창 애호가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현대곡들과 우리 가곡 인천 시립합창단의 상임 작곡가인 조혜영님의 스테이지로 된 우리 가곡 무대 그리고 또 그 외국에 있는 작곡가들의 합창 레퍼토리들 이렇게 돼서 일견 굉장히 학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봄이 가지는 의미를 1부에서는 전쟁, 치유, 사랑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2부에서는 그리움과 봄 향기라는 주제로 조혜영님의 작품 3곡으로 연주를 하고 3부에서는 즐거움, 기쁨 그리고 춤 봄이 이렇게 좀 아련하게 시작을 했다가 그리움이 사무치다가 꽃 피고 뭐 어쩌고 하면은 이렇게 막 즐거워지고 막 이렇게 기뻐지고 또 이렇게 막 춤이 저절로 나고 한 이런 흥취가 있죠. 그래서 봄이 가지고 있는 봄이 시간적으로 지남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곡별로 곡의 어떤 분위기별로 모아놓고 그 분위기대로 구를 구성을 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조혜영 작곡가님은 워낙 이제 잘 알려진 우리나라 그 합창 작곡가이고 외국 작곡가 중에 그 현대 작곡가들 굉장히 젊은 작곡가들을 보면 레벤테 쥘즈시라는 분 75년생, 그다음에 제이크 루네스테드 86년생, 켄 스티븐 93년생 인도네시아 사람, 그다음에 펄시 에이 그레인저라는 1882년생 오스트레일리아 이분이 굉장히 가장 오래된 작곡가입니다. 오늘 출생 중에. 그다음에 다니엘 알폰소 주니어라는 미국 활동 중인 브라질 출신의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합창 지휘 작곡가 여러분들의 작품들을 우리가 오늘 인천 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작품들을 제가 예습을 좀 해왔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실험적인 요소, 현대 합창적인 요소, 그리고 합창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회화적인 요소, 화성적인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좋은 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조혜영 작곡가님의 대표적인 못 잊어, 그다음에 부끄러움, 무언으로 오는 법 이 3곡 인천 시립합창단의 고유한 목소리가 윤의중 신임 예술감독의 손끝에서 어떻게 피어날지 잘 감상해보고 리뷰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공연장에 들어왔습니다. 오,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너무 화려하고 멋있네요. 음향도 그렇게 좋다는데요. 지난번 부천 아트센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또 어떤 특장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이 정도 뭐 굳이 예술의 전당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가까운 곳에 있으신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도 공연 잘 보고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준비 중. 안녕하세요. 아마도 성악살롱 다메입니다. 네, 아마도 합창 리뷰 2024년 4월 12일 금요일이죠. 오후 7시 30분 인천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윤의중 예술감독 취임 연주회로 진행된 연주회 보고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진행이 됐고요. 자, 인천시립합창단 저희가 2년 전에 예술의 전당에 왔을 때 한번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81년도에 창단이 됐다가 95년도 6월 달에 재창단이 됐던,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합창단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합창제 그리고 연주를 통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수준 높은 합창단입니다. 이 합창단이 자기들의 본거지인 아트센터 인천에서 정기연주회를 공연하는 모습, 타이틀은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윤의중 예술감독님의 취임 연주회로 진행이 됐지만, 그것보다도 기존의 인천시립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운드 그리고 음악적인 해석,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쿠스틱 융합이 돼서 발전되는지 그런 거에 초점을 가지고 공연을 잘 감상하고 왔습니다. 당일 프로그램을 보면 현대 외국 작곡가들의 곡과 그 다음에 인천시립합창단의 상임 작곡가인 조혜영님의 곡, 이렇게 세 곡을 스테이지로 구성을 해서 대부분 현대 합창 위주로 공연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 전쟁, 치유, 사랑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하에 레벤테 젠제시의 데 프로푼디스라는 곡으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제이크 루네스테드의 Let My Love Be Hard라는 곡, 그리고 동일 작곡가의 The Hope of Loving 이라는 총 6개 곡으로 구성된 어떤 그 작품으로 해서 3개의 곡이 첫 번째 스테이지 1부를 구성을 했고요. 2부는 우리 그 상임 작곡가, 인천시립합창단 상임 작곡가 조혜영님의 못 잊어, 부끄러움, 무언으로 보는 봄, 이 세 곡이 그리움과 봄 향기라는 주제하에 공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즐거움, 기쁨, 그리고 춤이라는 대주제하에 켄 스티븐의 Dawn and Dusk, 그 다음에 퍼시 A 그레인저의 Brick Fair라는 곡, 그 다음에 다니엘 알폰소 주니어의 Para los Tintunteros 라는 곡으로 구성이 돼서 마지막까지 장식이 됐고, 이후에 2곡의 앵콜곡을 더 들려주셨죠. 네, 그거에 관한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전반적으로 현대곡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혜영님의 못 잊어, 부끄러움, 무언으로 오는 봄 이 세 곡 외에 다른 현대곡들, 외국 작곡가들의 현대곡들은 저한테는 좀 굉장히 처음으로 듣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었고, 그런 만큼 이 곡의 연주 스타일도 전반적으로 인천시립합창단이 그동안 보여줄 수 있었던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현대 합창을 해석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곡부터 아카펠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노래만 부르지 않고 뭐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포인트 안무를 통해서 그 곡의 분위기를 살린다든지, 그리고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어떤 자연음을 흉내내는 음향 효과를 낸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또 한 곡에서는 예를 들어서 The Hope of Loving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스트링 쿼텟, 그 더블 스트링 쿼텟이죠. 악기당 2대씩 이렇게 해서 쿼텟이 들어가서 협연을 하는 모습으로 6곡으로 구성된 총 1개의 작품이 다양한 기의 편성과 솔로의 독창의 부분과 그 다음에 합창의 부분 등이 다양하게 표현이 돼서 우리가 현대 합창에서 구경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1, 2, 3부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리고 보여주는 그 음악이 관통하는 큰 주제가 봄, 그 다음에 치유, 이런 어떤 봄이 가져다주는 아련한 어떤 그런 모습이나,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전쟁이라든지 세상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런 갈등의 시대에 필요한 어떤 화합하는, 희망을 갖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줌으로써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작곡가들의 곡을 구성을 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회였다라고 강평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사운드는 예술의 전당 때도 느꼈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수준이 높은 사운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갖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합창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만큼 합창의 역사가 깊고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합창단들의 수준이랄지 아니면 전 지역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수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서 빚어낸 여러 오랜 해에 걸쳐서 빚어낸 합창단답게, 그리고 그간의 경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합창단답게 가지고 있는 블렌딩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곡별로 소화해내는 프로페셔널한 모습들, 현대곡, 바로크, 그다음에 뭐 대중곡 아니면은 오페라라든지 이런 거 장르를 가리지 않고 합창으로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운드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해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합창단답게 곡별로 선택한 어떤 사운드들이 굉장히 이채롭고 다양함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아카펠라로 구현되는 곡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안보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보로 진행해서 지휘자에 집중을 해서 모아내는 사운드들이 얼마나 멋있고 그 다음에 고급스러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휘자의 리드를 따라가고자 집중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꼭 프로페셔널 아니래도 아마추어로서도 합창을 하는 사람들이면 꼭 보고 배워야 될, 듣고 배워야 될 그런 교보제 같은 모습이었다. 여러 곡들을 관통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유의 사운드는 그럼 무엇일까? 근데 그런 고유의 사운드라는 것은 인천시립합창단은 곡에 따라서 다른 색깔의 블렌딩을 합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을 가진 것이 고유의 사운드다. 예를 들면 Let My Love Be Hard 같은 경우 1부의 두 번째 곡이죠. 아카펠라로 진행돼서 이렇게 했는데 소프라노의 사운드가, 우리가 블렌딩 하면 굉장히 섞이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다 화합되고 다 뭔가가 이렇게 뭉뚱거려지고 이렇게 그런 사운드를 생각하는데, 소프라노의 사운드가 상당히 직접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다가온다고 해가지고 그 소리가 튀어서 불편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소프라노의 사운드 뒤에서 혹은 옆에서 테너의 그 높은 소리가 또 이렇게 굉장히 잘 뭉쳐진 벨칸토적인 소리로 이렇게 딱 단단하게 지탱을 해주고, 그 기저를 알토하고 베이스가 이렇게 딱 든든히 이렇게 받쳐줘서 아마 이렇게 비옥한 굉장히 훌륭한 땅에 아주 튼튼한 기둥이 이렇게 딱 서 있는 듯한 그런 안정감을 주는 그런 블렌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반적인 블렌딩의 어떤 효과적인 사운드라기보다 굉장히 독특하고 이 곡이 주는 전달력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소프라노 사운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쫙 다가오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딕션이나 이런 것들이 영어이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들려서 그 곡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사운드, 본연의 느낌, 그 다음에 해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우리가 곡이죠. 뭐 조혜영님의 못 잊어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못 잊어를 통해서는 제가 어느 글에서도 밝혔지만 못 잊어는 이제 굉장히 작곡가의 손을 떠난 그런 명곡이 돼버린 것 같아요. 명곡의 제가 생각하는 명곡의 기준은 이 곡을 가지고 나름의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다 나는 이 곡을 이렇게 불러보고 싶다, 이 곡을 저렇게 불러보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하는 그런 해석이 살아있을 정도의 유명세를 가진 곡, 뭐 그런 곡들이 저는 명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천시립합창단이 윤우중 예술감독이 생각하는 못 잊어를 제대로 구현을 해주었다. 그래서 일견 텍스트북과 같이 저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구현해주는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못 잊어는 이 부분은 이렇게 풀어줘야 돼, 뭐 이렇게 속도나 아니면 색채를 가지고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 굉장히 아름다운 스피드의 그 속도의 변화, 그다음 아티큘레이션의 변화를 통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훌륭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해석이었고, 물론 부분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는 있었지만 앞으로 못 잊어를 들을 때는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이런 것이 정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각자가 개개인이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는가를 부르고 있는가를 듣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연주였습니다. 이제 부끄러움 같은 노래들, 이렇게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누구는 바보래요 하는 이런 사운드 있죠? 그런 거 하고, 개그에서 들렸던 난감하네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차용이 돼서 어린 시절의 동심이 이렇게 소환이 되는 듯한 그런
즐거운 노래들 포인트 안무도 곁들여지고 거기 지나가고, 그다음에 무언으로 오는 봄에서는 그 굉장히 아련하고 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이렇게 아지랭이가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상념이 좀 돋고 하는 그런 감수성 있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 무언으로 오는 봄에서는 또 직접적인 사운드 말고 정말 굉장히 둥그렇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련하게 이렇게 뭉쳐지는 듯한 블렌딩이 잘 효과적으로 표현돼서 곡에 따라서 어떠한 사운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영리하게 잘 알고 그렇게 표현해주는 인천시립합창단다운 모습이었습니다. 3부에서는 굉장히 좀 즐거운 그런 기쁨 그리고 춤 이런 거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현대합창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사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는 개개인의 싱어들이, 합창단이 이렇게 파트들이 내는 소리를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자연에서 나는 소리들을 표현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의 합창, 던 앤 더스크에서도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브릭페어에서는 이 합창의 블렌딩이 샘여름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딱 진화해 나갔다가 이렇게 펼쳐졌다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끝에 마무리가 지어지는지, 피아니시모에서 시작해서 포르테로 갔다가 피아노까지 수염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멋있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들을 수 있었고, 마지막 곡 테너 솔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흥겹게 춤 리듬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까지 즐거웠습니다. 거기서 이제 앵콜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만난 두 가지 곡 중에 첫 번째 곡은 이제 스테이시 깁스의 흑인성과 에즈키엘을 들었는데, 이건 굉장히 소울풀한 그런 그 흑인 연가적인 어떤 그런 느낌 훌륭하게 표현을 해주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앵콜곡이 앵콜이지만 아마 저는 두 번째 듣는 곡 같은데, 새로운 길이라는 이제 우리 조혜영 작곡가님의 가곡인데, 인천시립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사운드의 장점이 모두 충분하게 이렇게 풀로 표현이 되고, 그 어떤 합창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점이 있다면, 혼자 독창을 할 때는 숨이 모자라기 때문에 쉬었다 가는 게 필수잖아요. 그걸 어떻게 쉬어가지고 가는 것이, 끊어서 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있는데, 합창은 나누어서 쉴 수 있으니까 소리가 계속 사람의 소리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듯이 들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어지는, 처음에 끝까지 불필요한 끊임없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음의 진행에 따라서, 화성의 진행에 따라서 소리가 쭉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 가운데 밸런스를 잃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나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잘 살아나서, 인천시립합창단의 그 잘된 연주를 통해서 이 새로운 길이라는 노래가 좀 더 많이 알려지고, 합창곡이 나아가서는 한번 저희가 불러봤으면 좋겠다 어디선가 하는 그런 욕심도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곡을 다 감상하고 났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처음 가봤던 그 아트센터 인천홀, 굉장히 멋있었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불편함 외에는 이 너무 홀이 가지고 있는 어쿠스틱이 너무 훌륭해서, 이렇게 뒤에서 합창단이 이렇게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들숨 소리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그런 소리까지, 제가 3층 꼭대기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까지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소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별 소리가 이렇게 막 튀어나게 이렇게 막 듣기 싫게 이렇게 딱딱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이렇게 개성 가지지만 훌륭하게 블렌딩이 돼서 잘 어우러지는 그런 소리로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어쿠스틱을 들려줬다. 그리고 홀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고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훌륭한 음악회들, 이전에 부천아트센터 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여기 와서도 좀 많이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그 예술감독, 신임 예술감독 윤우중 예술감독의 취임음악회를 기점으로 해서 인천시립합창단이 또다시 보여줄 만한 연주 시리즈들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주와 또 크고 작은 여러 연주회들, 그다음에 우리 국위선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자랑스러운 인천시립합창단의 사운드 더 앞으로 많이 훌륭하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해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연주를 감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4월 아마도 합창 리뷰 마치고요. 5월달은 저희가 직접 합창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브이로그식으로 이렇게 5월 합창은 그렇게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6월달에 또 다른 합창 리뷰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